단순 반복 업무가 계속 감소될 거야. 왜냐면 기계가 할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숙련이면서 기술 능력이 뛰어난 기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소프트웨어의 이해와 그 연결된 구조 네트워킹 아니면 그 통합적 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 시스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게 되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단순히 반복된 일을 하는 것들보다는 조금 더 똑똑하고 조금 더 공부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만 이제 그 자리에 남게 되겠지.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휴가를 떠난 써니님을 대신해서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자동차 업계가 AI 로봇과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셨을까요? 봤어요. 특히 현대차 그룹은 전체 공정 자동화율을 80%까지 끌어올린 메타 플랜트 공장을 앞세워 제조 혁신의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 미국에 지은 그건가? 맞습니다. 오늘은 이 스마트 팩토리가 왜 이렇게 중요해졌는지, 취준생과 직장인들은 이 흐름 속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대표님의 고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요즘 자동차 업계가 AI와 스마트 팩토리에 진심이던데요. 이런 변화가 생긴 배경은 뭐라고 보시나요? 제조업 쪽에서는 약간 반복된 일을 하는 거잖아. 아무래도 인간보다는 기계가 더 많은 양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인 거지. 그러니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인 거지. 그리고 10개의 물 속은 알아도 1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잖아.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불확실한 건 뭘 것 같아? 인간이거든. 그러니까 인간을 대체하면 불확실성이 사라진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야. 인간은 사고 날 수도 있고, 뭐 잘못 먹으면 배가 아플 수도 있고, 탈이 날 수도 있고 등등 굉장히 많은데, 물론 기계들도 고장이 날 수는 있겠지만, 고장이 안 난다라는 그 가정이 조금 더 편하지 않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그 다음에 생산성 향상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갈 거고,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있어. 지금 현대 쪽이니까 생산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기아 K9을 뽑다가 K3를 제작을 하려고 한다면 무슨 공정을 바꾸고 뭐 드러내고 다시 놓고 막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인간들 같은 경우에도 K9에 맞는 기술과 K9에 맞는 볼트 조립과 그런 게 K3와 다를 거란 말이지. 그래서 기계 공정으로 다 바꾼다라고 했을 때 입력하고 그걸 학습만 시켜놓으면 훌류 생산이라고 하는 건데, 제조업 쪽에서는 제조업에서 제일 불편한 게 그거야. 뭔가 바꿀 때마다 막 드러내고 끼우는 거, 그런 것들이 최적화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그 시간을 벌게 되니까 그 시간에 자동차 하나로 더 찍어내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생산은 최적화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 절감, 효율성, 인간을 빼면은 이 모든 게 좋아지는 영역이라는 거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영역은 제조업 쪽에서는 강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계를 통해 생산 최적화를 한다는 말씀, 되게 와닿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이 기사에 따르면 AI 로봇 도입으로 차량 조립 공정의 40% 자동화를 추진한다는데, 그럼 제조업 일자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한참 AI 나올 때 제조업 그림이 많았어. 100명이 일하는 노동자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다 잃게 되고 기계로 대체한 다음에 관리자 한 2명만 있는 거. 지금 그런 식으로 바뀐다라는 거지. 단순 반복 업무가 계속 감소될 거야. 왜냐면 기계가 할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관리 직군이 살아나는 거야. 고숙련이면서 기술 능력이 뛰어난 기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소프트웨어의 이해와 그 연결된 구조 네트워킹 아니면 그 통합적 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 시스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게 되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단순히 반복된 일을 하는 것들보다는 조금 더 똑똑하고 조금 더 공부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만 이제 그 자리에 남게 되겠지.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자리를 뺏기게 되니까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게 될 거야. 기계라든지 전자 시스템을 관리하는 쪽으로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하면 우리가 100사람이 교육하면 100사람이 다 살아남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도태된 사람들은 이제 빠져나가게 될 거고, 퇴직을 하게 될 거고, 거기에서 교육을 다 받고 이수하고 잘 할 수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술과 협업을 해야만 하는 그런 쪽의 일자리만 증가하게 될 거야. 지금 노동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들이 경제학자, 경영학자들이 늘 이야기하는 게 2차 산업혁명 나올 때도 그렇고 3차 산업혁명 나올 때도 그랬지만 이제 일자리는 다 사라지고 기계로 다 대체될 거다. 그런 일자리의 종말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번
일자리의 종말이 진짜 일자리의 종말이지 않을까? 그런 말들을 좀 많이 하고는 있어요. 이제 세 번째로 AI 센서와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 등의 스마트 팩토리 기술이 사용화된다면 직장인과 취준생들은 어떤 역량을 키워야 할까요? AI라든지 로봇에 대한 이해 능력이 좀 필요할 거고, 그 로봇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야 뭔가를 고친다 하더라도 조금 더 편할 거 아니야? 그런 이해 능력이 필요하고, 디지털 기술 활용에 대한 능력들, 그러니까 거의 다 대부분 화면에서 이제 터치해서 움직이는 그런 쪽으로 지금도 거의 그런 상태니까 지금보다 더 많아지겠지. 아무래도 다 교체가 된다면.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들이 계속 남을 거야. 내가 전체를 다 보지 못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한 데이터들이 계속 들어오게 될 텐데, 그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활용 능력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걸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융합적 문제 해결 능력, 기존의 데이터가 바뀌는 것들에 대한 감지도 필요할 거고, 그 바뀐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결해야 되니까 그걸 융합적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하는 거야. 그 융합이라는 건 결국에는 기술 아니면 데이터 이렇게 되겠지. 단순히 그냥 내 머리와 내 기술과 뭔가를 합칠 때 거의 대부분이 합치는 그 도구가 AI, 데이터, 기술 이렇게 되겠지.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번째 질문 해도 될까요? 네, 해도 됩니다. 네 번째 질문은 자동차 산업뿐 아니라 다른 산업군에서도 스마트 팩토리 흐름이 과연 이어질까요? 이건 내가 잘 아는 영역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제조업 쪽에서 성공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른 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지. 그 현대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해가지고 로봇 회사를 이제 인수를 한 거잖아. 아마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거야. 타 산업의 합산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물류 창고에 가면은 허다한 기계들이 움직이면서 여기 갖다 놓고 저기 갖다 놓고 이거 빼고 막 하잖아. 옛날에는 사람들이 지게차 가지고 다 했던 작업들인 거거든. 그리고 전자화학 등 이런 쪽에서도 아마 그런 것들이 확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래도 제조업 쪽에서 했던 것들이 다른 산업으로 가게 되면 산업별 맞춤화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거란 말이지. 그러면 그런 것들은 금방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지금 로봇 회사들 보면은 주식들이 지금 막 오르락말락 막 그러고 있거든. 그러면 거기에 있는 하청 업체라고 해야 되나? 그 밑에 있는 다른 업체들, 그런 경우도 지금 계속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로봇 쪽 산업군에 있는 회사에 간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성장하는 산업군이 될 테니까 안정적일 가능성도 있겠다. 그럼 마지막으로 스마트 팩토리 시대를 앞두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조언 혹시 있으실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직업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니까 직업인으로서 필요한 마음가짐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한다면 불편해요. 뭐가 불편하냐면 예전에는 그 짬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내가 1년 일하고 3년 일하고 5년 일하면 그 기간 동안 일했던 짬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선배 소리를 들었단 말이지. 근데 지금은 그 짬이 옛날의 그 짬밥보다는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 왜냐면 내가 배우는 속도보다 기술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지. 그러니까 그걸로 불편해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불편해하지 않는 마음이 첫 번째일 것 같다. 챗GPT 나온 거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았거든. 근데 그거 좋다 써봐라 하는데 아직도 안 쓰는 사람들이 있다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걸 결제를 하고 자기는 그게 생산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결제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걸 결제하고 다른 AI도 결제를 하면서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보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직도 AI를 유료로 써보지 않는 사람들도 많을 거야. 그러면 그 변화에 대해서 수용한다라는 것들은 좀 약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변화에 수용하는 그 마음이 조금 첫 번째로 있어야 될 것 같고, 수용을 하게 되면 적응력은 아마 높아질 거야. 그리고 생각할 게 뭐냐면 내가 배우는 것보다 기술의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나이 들면 짬이 차고 내 기술 능력이 올라가는데 새로운 기술이 나오니까 그러면 밑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막 계속 올라올 거라고. 그러면서 내 자리를 위태롭게 할 거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방어하고 내 연봉도 방어하고 우리 가족도 지켜야 되니까 새로운 변화에 대한 그 학습들 이런 것들이 좀 꾸준히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슬픈 시대인데 시골 가서 살아야 되나? 뭔가 자기가 어떠한 직무에서 성공을 하려고 하면 변화에 뒤처지는 것들이 그냥 너무 약점이야. 변화에 뒤처져 버리면 거의 그냥 끝도 없이 내려가 버릴 수 있고 직업을 잃게 되고 그렇게 돼 버리니까 오히려 더 슬픈 시대가 오는 것 같다.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뒤처질 것이냐 아니면 따라갈 것이냐,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해야 되지만 우리가 돈이 없이 살 수는 없으니까 가능하면 넓은 마음으로 AI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뒤처지지 않고 따라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